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눈이 큰 예쁜 딸이었습니다. 성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동료 교사에게 출퇴근하니끈 하면서 날마다 자랑했습니다. 너 너무 자랑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도 나는 알아 못하지 않고 다음 날도 어김없이 또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여웠다고 말입니다. 첫 아이가 딸이니 둘째는 아들이었으면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아야 내가 효도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노력해서 효도할 수 있었지만 아들 낳는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효도하고 싶으니 꼭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내 소원대로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시아버지로서 장하다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남부를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세상을 다 가진 듯했고 아들을 낳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나는 첫 아이가 딸이요 둘째는 아들을 낳은 120점짜리 엄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시인으로 문단에 등장했을 때입니다. 동시에 엄마 생각에 9평을 아동문학 평론사에 제출하여 신인문학상에 당선된 것입니다. 학교 진입 후에는 시인 등단에 선수막이 걸렸습니다. 그 점 고3 여학생도 시인으로 등단했었는데 현수막 하나에 두 이름이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또 기쁘셨던지 현수막을 걸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근일에 진에 걸렸던 현수막을 보면서 인생에서 기쁨을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름 짓기 공목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버드나무 아래에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바닥에 나무로 마루를 깔고 가장자리에는 길나무 의자를 빙 둘러놓은 공간입니다. 또 한 곳은 버드나무 아래 철쭉꽃이 피어있는 언덕입니다. 이 두 곳의 이름 짓기 공모에 당선되면 상공이 각각 1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분도 국격고시니까 특별한 이름을 지어서 꼭 상을 받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나 서나 공간 이름 짓기 공모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름을 지어서 제출했고 응모한 이름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교무실과 현관 두 곳에 응모한 이름들이 게시되었습니다. 각각 10여 개씩 올라온 이름 중에 한 사람당 한 곳에만 스티커를 한 개를 붙여야만 했습니다. 교사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스티커가 가장 많이 붙이는 이름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름 짓기 공모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버드나무가 있는 공간 이름으로는 하늘마루가 선정되었습니다. 영어 교사였던 박정혜 선생님 이름과 이름입니다. 그리고 설쪽고의 언덕길 이름 짓기에서도 내가 응모한 이름이 선정되었습니다. 꽃 그늘로 인했는데 이 하늘마루는 나무에 3개 걸어놓는다고 했고 꽃 그늘로는 비석에 새겨 세워놓는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동문이 꽃그늘로라고 이름을 새긴 돌비를 그런데 하늘마루는 아직도 이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그네도 2개 만들어 놨는데 벚꽃이 필 무렵이다 학생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사진도 찍고 그네도 참여해서 우정을 다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늘마루는 교내 공간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벚꽃이 활짝 피며 학과 전체 사진 촬영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야외 수업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하늘마루를 생각하면서 동시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그냥 하늘마루입니다.
꽃 그늘로 한 계단씩 흐르고 오르고 또 오르면 하늘 가까이에 있는 하늘마루 하늘마루에 앉아 이야기꽃 피우면 휴바람이 다가와 살랑살랑 별들이 내려와 반짝반짝 벚꽃, 이야기꽃, 우정의 꽃, 사랑의 꽃 피고 지고 피는 하늘마루 하늘마루에서 하늘 보면 하늘에 오는 것만 같아 두 팔을 들어 하늘로 올리니 두 손이 하늘에 닿는다. 2020년도 12월 15일 그 첫 개인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3일에는 두 번째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택배로 배송된 책박스를 여니 겹겹이 쌓아놓은 내 책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황급히 책 한 권을 꺼내 들어서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지금 막 출산한 내 딸을 안아보듯 내 아들을 안아보듯 반갑고 기쁘며 행복했다. 책 출간한 자식을 안아보는 그 기쁨에 가장 흡사하리라고 했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으면 우선 책을 읽으라고 말한 어느 유튜버의 이 가슴 뛰는 말 한마디가 책장 안에 딸내가 책을 읽게 하고 3개월 만에 책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책도 3개월 만에 썼습니다. 그리고 첫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나의 분신들이 세상에 나오니 처음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처럼 가슴 찌는 삶이 가득되고 있습니다. 책 표지도 예쁘고 제목에도 이끌려 구매해 읽어놓으라고 전혀 모르는 분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책을 읽고 당장 책을 쓰고 싶으니 책 쓰기 코칭을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저기도 축구한다는 전화가 걸려오고 문자도 왔습니다. 책을 쓰는 순간부터 가슴이 찌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책이 출간된 이후에도 가슴이 찌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삶이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삶이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인생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가짐을 바꾸는 대로의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대로 인생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의 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신저 사업에 내가 초대를 받아서 강연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의 꿈은 책 쓰기 코칭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는 요즘에 책 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며 기쁩니다. 이 스티븐 킹은 결국 글 쓰는 일의 핵심은 당신의 글을 읽는 사람이들 생각 당신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극하고 발전시키고 극복하게 만드는 것,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저서는 최고의 자기계발이기도 합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암호하는 일이
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한다면 놀라우니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해는 그 누구보다 여는 해와 달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작년 1월 1일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밤이라는 시간이 내게 한 살 더해 주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잠자리를 박차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커튼 창문 양쪽으로 힘차게 몰아붙었습니다. 밖은 아직 컴컴했고 별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은 콩콩과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50이 되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았겠냐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무릎이 저절로 꿇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날아가는 세월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올해는 어떻게 보내야 후회 없는 1년이 될지, 내 인생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대해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시작하면 어렸을 때 간절히 하고 싶었던 피아노도 쳐보고 운동도 매일 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운탈무렵이므로 어느 분야를 개발시킬 것인지도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돕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직만 있었으니 사업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그러니 무엇을 해야 은퇴 준비도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운전하면서 생각하고 설거지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무렵 유튜브 설교를 듣거나 책 읽어주는 여자의 책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후회하지 않은 한 해를 보내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지날 때 어느 유튜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우선 책부터 읽으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국어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입에 닳도록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내 교직 생활 내내 입에 달고 다녔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날 나에게 명언이 되어 드릴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명언을 듣자마자 책장으로 달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었던 하우석 씨의 내 인생 5년 후를 순식간에 찾아 집어들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었으니 이 책을 읽으면 내 인생 이맥이 열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아는 새도 없이 이 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책 표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5년 후 오늘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책상을 넘겨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침을 삼키면서까지 책장도 같이 넘겨졌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프롤로그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롤로그 중간에 부분에는 탈무드의 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 지냈지만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빵에 넣는 이스트와 소금과 망설임이라고 말입니다.